번째 주인공은 이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군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이라며 윤버지다. 아버지와 윤 전 대통령 이름을 합친 윤버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e calm and stro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문 당시에 냈던 메시지를 다시 김계리 변호사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저 상가의 또 식당에서 김계리 변호사 등을 만나서 윤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한 영상,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고생한 변호사 만나서 밥 먹은 게 왜 그리 비판받을 일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 일각에서는 또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듯한 모습도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이번 조기 대선 입장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저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윤어게인 윤신당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사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때 저 옆에 있는 배의철 변호사하고 김계리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러다가 고생하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 애써줬으니까 밥 같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린다? 이거는 적절한 것인가? 저는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윤 어게인,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기자회견은 보류됐지만 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른바 윤 신당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런 처음에 해프닝처럼 이야기가 나왔다가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하는 입장을 내면서 좀 정리가 됐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저 사진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확대해 가지고 또 해석하는 것도 안 맞다고 보여져요. 네. 저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중요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적으로도 변론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정심이 가고 하는 게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을 위해서 변론에 힘써준 젊은 변호사들의 역할이 컸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한번 초청해가지고 식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김계리 변호사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저는 인간적으로서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 사진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인 어떤 확대 해석을 하거나 또 저런 것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이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겸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겸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구를 우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우수하다 말 되는데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친 자들이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식사회동 사진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이 대목. 앞서 이제 곽 의원님은 좀 과하다, 사적인 식사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윤호개인 신당 논의가 단순히 해프닝으로 해서 지난주에 끝난 이슈가 아니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김계리 또 배의철 변호사는 계속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요
윤 전 대통령의 이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번 추석 때부터는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영상이 저희 채널 A에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께 송출해드리고요. 윤 전 대통령이 이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표정 없이 이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다소 이제 좀 무거운 표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김계리 변호사도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 허가받고 지하자 주차장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군 지휘부를 향한 윤 전 대통령식의 반대 신문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지난번 이 재판 때는 요 법원 내부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법원의 어떤 논의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출석 모습은 공개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조경 변호사님. 여전히 이 정치 세력과 신당 논의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저는 그게 실제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하는 뭐 일정 과정에서 저런 모습, 이게 뭐 대통령의 어떤 의중 내지는 뒷배경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없었다면 저 자리 자체,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과 의뢰인, 변호인 간의 어떤 식사 자리,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그 직전에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또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국민의힘 잘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게 뭐 대선 경선을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경선을 만들고 윤석열 뭐 정권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문제가 살짝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쪽과의 소원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는 윤호개인 신당 또 김계리 변호사의 계속적인 메시지는 국민의힘에 보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고 내가 당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볼 거고 나를 지지하는 분들과 같이 가겠다. 국민의힘이 나를 그렇게 대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봐라.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윤호개인 신당의 지난주로서 끝나지 않았다. 여지는 계속되고 있고 향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단계별로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저런 방식의 메시지는 계속 낼 것 같습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중앙선관위인데요.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건물 복도를 뛰어다니는가 하면 의문의 붉은색 천을 화단에 묻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외국인 신분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들은 선관위 화단에 왜 의문의 붉은색 천을 묻었을까요? 그 천은 어떤 걸 의미하고 상징할까요? 이 소식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남녀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중앙선관위 건물을 걸어다닙니다. 화단으로 향한 여성의 흙을 파헤치고 다른 여성도 화단 위에 뭔가를 파묻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다가오자 당황한 듯 뭔가 설명하더니 이내 자리를 뜹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16분쯤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일행이 어떤 물체를 땅에 묻는 모습입니다. 영상 속 등장한 이들은 남녀 3명. 땅에 묻은 물건은 영어로 빅토리라고 쓰였는데 T자만 소문자로 마치 십자가 모양 같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선관위 문 앞에서 수상한 행동도 벌입니다. 여성은 이곳 출입구에서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흰색 플라스틱을 발로 밟은 뒤 바로 앞 화단에 묻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좀 당황스럽기도 한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직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선관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외국 국적의 남녀 5명으로 특정했는데 모두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선관위 직원에게 미국에서 왔고 주변을 둘러보러 왔다고 밝혔는데 미국 국적을 지닌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5명에게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일단은 특정이 안 된 상태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왔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 미국계 한국인이 아니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좀 뭔가 으스스한 측면 좀 있고요. 뭔가 좀 주술적 의미로도 보이는데 일단 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흰색 플라스틱을 발로 깬 뒤에 깬 조각을 선관위 하단에 묻었다. 근데 부정 선관위라고 돼 있고 붉은색 천을 선관위 중앙 하단에 묻었는데 빅토리라고 쓰여 있었다. 네네. 근데 빨갛다. 네. 그런데 저분들은 흰색 옷을 맞춰 입고 왔다. 이게 뭔가요? 파묘 약간 영화 파묘 비슷하기도 하고. 저도 뭐 파묘 봤는데 파묘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파묘와는 생각이 다르다. 듭니다. 네네. 그다음에 진짜 옷을 맞춰 입은 것 같아요. 남자 1명에 여자 4명, 5명이고 그다음에 빅토리라고 하는 글자도 V만 대문자로 쓰든지 다 대문자, 다 소문자로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빅토리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지만 무슨 이상한 십자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미국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과연 재미교포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왔는데 미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분이 어느 정도는 특정된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니까요. 참 선관위가 그 여러 가지로 참 우리 국민들한테 심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자초지종이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이 선관위 부정 채용, 아들, 딸 특혜 채용한 것들 시끄럽게 비리가 드러났는데 뭐 마땅히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해촉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징계가 있거나 정익진 변호사님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뭐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 선거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선관위 관련해서 그 채용 비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정체는 조금 더 수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십시오. 실루엣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중국에게 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에서 이 이른바 반 트럼프 시위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That revolution was against a king. We have a president who called himself a king, who wants to be a king, and we don't want a king. Why are we in war with our allies? Why are we attacking Canada? This is ludicrous.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번 주에 2+2 관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한국 측 대표로 나가 있습니다.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미국 측 대표도 이제 2명입니다.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란히 2+2로 관세 협상에 나서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 현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과의 협상 때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럼 한 대행 직접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뷰티풀 잉글리시를 쓰는 한덕수 대행이면 영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미 통상 전문가입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뉴스 속보 좀 긴급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봉천동에서 화염 방사기로 추정되는 물질로 방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1명, 사망 7명, 사명 1명, 부상 7명, 그리고 아파트 4층에서 2명이 지금 추락했고요. 5명이 연기에 흡입했습니다. 1명이 사망했습니다. 7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요. 방화 유력 용의자를 지금 추적 중인데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화염 방사기를 썼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염 방사기 비슷한 기구를 통해서 방어한 남성. 자세한 소식은 좀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가 좀 크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